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 형제도 아니고 제후도 아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반드시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 사기열차는 플루타르코스 영웅전과 비교하지만 나오는 인물들은 플루타르코스 영웅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다양해.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 주로 정치가들이나 군인을 다루는 위해 사기열전에서는 대상이나 장군, 충신들 외에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다루거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역사를 왜곡하지 않았던 것. 그 덕분에 2000년이 지나도록 사기에 쓰여진 많은 이야기들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기에는 더 중요한 특징이 있어. 바로 역사책에 갖추어야 기본적인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다는 거지. 그럼 역사책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 먼저 제대로 된 자료를 충분히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고 흠이 있다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되거든. 다음으로는 역사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즉 역사관이 얼마나 올바른가가 중요해. 역사관은 자기 역사관에 따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평가하게 되거든.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도 오래도록 공감을 하면 좋은 역사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점에는 사기는 훌륭한 역사책임이 틀림없어. 사기가 중국 대표 역사책인 24의 첫머리가 들어가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어. 중국 역사의 시작부터 한 나라의 무지체 시대까지를 다루고 시기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부터 시대마다 한쪽씩 전화서 구한터 삼국지 진서 남치서 해고수체 이렇게 총 24종이야. 사기가 맨 앞에 나올수록 이는 다른 책보다 앞선 시대에 서서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역사책의 조건을 잘 갖추기 때문이야. 사기들이 처음으로 역사책을 이래야 한다라는 본보기를 보여주었고 그 뒤에 쓰여진 역사책, 특히 24에 있는 나머지 23종의 책들은 다 그 전통을 따랐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야. 사기는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문화 교류가 발생했던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주었어. 현재 남아있는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삼국 사기 책이 말하는 책이 있지. 그런데 이 이름을 가만히 보면 삼국의 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 이름뿐만 아니라 형식도 사기와 같은 전체로 되어 있어. 사기가 24의 맨 앞에서 중국의 공식 역사를 대표하고 있지만 사실 나머지 23종의 책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 나머지 책들이 모두 황제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책인데 사기는 개인이 만든 역사책이란 점이야. 임금이 명령으로 만든 역사책을 관청해서 편찬한 역사책이란 뜻의 과거 사서, 개인적으로 만든 역사책은 개인이 편찬한 역사책이란 뜻의 사찬사사라고 하는데 둘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 항상 나라에서 만드는 관찬서사는 능력 있는 여러 학자들이 함께하는 세세다. 나라에 보관 중 많은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믿을 만한 역사책으로 평가받고 있어. 반대로 사찬사사는 책으로 쓰는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자료를 충분히 모으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 관천 사서만큼 밑에 우를 받기 힘들어. 더구나 국가로부터 한 시대를 대표하는 공식이어서 인정받기는 더 어렵겠지. 근데 사천서의 사기가 당당하게 정각의 공식 역사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사기에 쓰인 자료가 제대로 된 것들이었고,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역사를 그려낼 수 있었던 것. 사마천 역사가로서 능력을 호세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뜻이지. 게다가 사기는 오히려 서천사서였기 때문에 관천사서가 갖기 힘든 장점까지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지. 사기의 각 편에는 태사공은 말한다 는 말로 시작해서 문단이 코끝에 있는데, 여기서 태사공이랑 태사령이랑 벼슬을 치는 사마천 자신을 말해. 모든 사건과 사람을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며 일일이 평가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역사적 사건을 평가하는 사마천의 기준은 자기가 살던 한 무제 시대에 평가할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 사마천이 살던 무제 시대의 한나라는 겉으로 보기에 전성기라 할 수 있는 번영을 누리고 있어. 창고마다 곡식이 흘러넘쳤고 동전 뭉치는 너무 오래 쌓여두는 바람에 동전은 꽤 줄이 삭을 정도였다고 하니 말이야. 또 흉노를 멀리 쫓아내고 고조선을 멸망시키는 등 사방으로 영토를 넓히기도 했어. 또 무제는 각지의 인재를 성형하여 간리를 삼고 국정을 괴롭히는 세력들은 엄격한 법으로 다스렸지. 자연히 인구가 늘어나가 사람들은 황제의 덕을 밉게 찬송하고 있지. 하지만 사마천은 무제에 대해 할 말이 많아서 전쟁이 잦다 보니 백성들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고 말거든. 그래가 엄격한 법률이 질서를 정도에 그치지 않았고, 피로 인사하는 백성들은 별볼도 없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도 보았거든. 사기에는 이런 무제의 정치를 생관처럼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가 저기에 나와 있어. 현재대로 처리하는 관리라는 뜻의 승제 열전에 나오는 5명의 관리들을 모두 진나라 이전의 사람들을 뽑으면서 가혹한 관리라는 뜻의 풍리 열전에 나오는 12명의 관리들은 모두 한나라 사람으로 뽑았거든. 특히 그 중 10명을 무제때 사람으로 뽑은 것만 봐도 사마천은 그런 생각을 잘 읽을 수 있었어. 특히 구정 안에 무제처럼 황제 밑에서 당시 정치를 비판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는데도 말이지. 사마천은 목숨 여러 개라 엮어볼 수 있었을까? 아니지. 어차피 사기는 후대의 사람들이 읽고 역사를 평가하기 위해 쓴 것이지. 지금 형제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엮어볼 수 있었던 거야.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알려줄까? 사마천은 자기가 쓴 책을 살아있을 때는 세상에 내놓지 않았어. 죽기 전에 자기 딸에게 몰래 맡겼지. 그때는 책 이름도 그냥 채사공세였어. 이 책이 세상에서 알려진 것은 사마천 외 손자에 대해 이르서 694학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중국의 삼국시대 이후, 즉 책이 만들어지고 나서 300년이 훨씬 지난 다음부터 역사책으로 보다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렇다면 사기의 진짜 매력은 다른
내에 숨겨져 있어. 뭔데요? 내가 이 책을 너희들에게도 자신 있게 소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이 책이 제일 큰 매력은 재미있어서 읽기에 부담이 없다는 거야. 같이 봐요. 황제로부터 사건에 이르기까지 온갖 인물이 나온다는데 흥미롭지 않아? 많이 궁금해요. 하여튼 인물들도 다채로운 데다 사무치는 이런 인물 중심의 역사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글쓰 기법을 알고 있어서 대화체를 많이 쓰고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주인공의 심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지. 열전 제70편 태사공 자서에서 사마천이 아버지의 유언을 듣게 된 장면을 한번 들여다볼까? 태사공 사마답은 아들 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우리 조상은 주나라 인실의 태사 역사 기록을 담당하는 관리였다. 후로 집안이 기울더니 그 전통이 나에게서 끝나려나 보다. 너는 다시 태사가 되어 우리 조상이 하던 일을 이어야 한다. 지금 첫째께서 천년을 이어온 자격으로 태사 안에서 천지의 신께 제사 드려야 하시는데 따라가지 못하였다. 이것이 진정 운명인가? 운명인 것인가? 내가 죽거든 너는 태사가 되어라. 태사가 되거든 내가 쓰려고 했던 것을 잊지 마라.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서자가 비록 격려하지 못하나 아버지께서 기록한 것을 판례없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소설을 읽는 것 같지? 이런 생생한 서술 덕분에 세계를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책에 깊이 빠져들게 돼. 꾹꾹꾹 보면 물소를 좀 있어. 그래서 사마천의 정치에 대한 생각, 역사에 대한 생각, 인간에 대한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사기 열전인 70편이 각각 어떤 이야기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해줄게. 관원을 참고 읽어주길. 1. 백의열전 2. 관원열전 3. 도자 한비열전 4. 사마양전 열전. 일단 20번까지 읽겠습니다. 6. 오자서열전 7. 중리제자열전 8. 상공열전 9. 소진열전 10. 장애열전 11. 절이자 간무열전 12. 양우열전 13. 백기 왕정열전 14. 백자 승경열전 15. 맹상군열전 16. 평원군 우경열전 위공자열전 춘신군열전 범수 채택열전 20. 악의열전